네, 파파 게러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차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짜잔, 바로 한국차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스포티지입니다. 이 차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아차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한국에서 기아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아차를 타고 있고 소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차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성이 뛰어난 차입니다. 어디서? 한국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자동차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차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포티지 알아보기 전에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기아 자동차란 과연 어떤 자동차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대 기아랑 합병이 돼서 그냥 뭐 승용차 만들고 뭐 카니발 나오고 레이 만드는 그런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아 자동차는 예전에 어땠냐면은 기술의 기아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경영진들이 모두 다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생산할 때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기술적이고 재밌고 특별한 차를 항상 선호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이 시작된 80년대에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자막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편집할 거예요. 그게 뭐냐,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만 만들고 기아차는 봉고나 트럭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포드, 그 다음에 기아, 마츠다에서 셋이 월드컵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게 뭐냐면 마츠다에서 설계를 하고 기아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드에서 판매를 했던 바로 첫 번째 월드컵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프라이드입니다. 이 프라이드도 나중에 제가 이 파파게러지에서 당연히 소개를 할 예정인데, 그 프라이드가 전 세계로 팔려 나가면서 되게 좋은 성적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서 또 기아한테 또 제2 월드컵 프로젝트를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SUV입니다. 여러분들 SUV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SUV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SUV 하면은 되게 근육적이고 남성미 넘치고 각지고 이런 디자인의 차들만 나왔습니다. 근데 포드에서 기아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야, 도심에서도 탈 수 있는 굉장히 승용차 같은 SUV, 승용차 같은 SUV?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포드가 기아한테 제시를 한 게 기아 자동차 뭐 지분 반을 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쪽 기아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딜이 들어옵니다. 뭐 딜이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딜을 계속 하니까 기아 자동차 거절을 해서 이제 아예 포드랑 헤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기아 자동차가 얻은 게 뭐냐면 바로 소형 SUV, 도시명 SUV의 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야, 우리 엔지니어잖아. 야,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기아 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이렇게 개발을 계속해서 91년도에 도쿄 모터쇼가 열리는데, 거기에 출품을 한 차가 바로 이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가 도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대박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 메이커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람들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점점 벤치마킹을 당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벤치마킹한 회사가 바로 일본 차량입니다. 도쿄에서 뭐 당연히 했으니까 일본 애들이 메이커에서 했겠죠.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고 막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판용 차를 내놓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뭐 혼다에서 CR-V라는 차, 그 다음 토요타에서 라브4 이 차량을 출품을 해요. 그러고서 걔네들도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 차가 93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출시가 뭐 늦어진 데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해외 판매량이 그 당시 기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갖추느라고 늦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니까. 그리고 나서 스포티지가 93년에 늦게 나왔는데도 대박을 칩니다. 초대박을 쳐요. 엄청난 대박을 쳐서 세계 각국에 팔려나갔는데, 정작 한국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한국에 인기가 없었냐면, 그 당시 한국의 SUV 하면은 갤로퍼, 미쓰비시 파제로 베이스를 한 갤로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 무쏘나 아니면 뭐 무쏘도 없었어, 코란도랑 패밀리 이런 차들이 판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차를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되게 못생겼다, 저게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한국에서는 되게 저조했습니다. 93년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2006년도까지 판매를 했었다는데, 그때까지 판매고를, 그러니까 55만 대 정도였는데, 55만 대 중에서
45만 대 정도를 다 해외에서 판매를 했었던 대단한 차입니다. 그리고서 세계 최초로 뭘 적용을 했냐면 무릎에 에어백을 적용했어요. 무릎에 에어백을 적용해가지고 그것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가치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 제 2년 동안 2회인가 2년인가 이렇게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아주 멋진 차예요. 스포티지가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버전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뭐 2도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도어, 뭐 5도어, 그 다음에 7인승 모델, 그랜드, 뭐 밴, 그 다음에 오픈카 버전까지 굉장히 많은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얘는 뭐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유명해져서 유럽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갔냐면,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카르만 기어 생각나십니까? 카르만이 어떤 회사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카르만에서 이 차 제작을 해서 독일을 시작해서 유럽에 판매가 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었냐면 다임러, 벤츠 다임러 회사에서 딜이 옵니다. 야, 이거 벤츠 붙여서 팔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딜이 와서, 원래 이 숏바디를 220 모델로 이렇게 판매가 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임러 버전이 전 세계 20대인가 30대 정도 존재하는데, 그 버전이 굉장히 비싸고 희귀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그 버전 갖고 있는 분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보시면 쌍용 자동차가 그 무쏘나 뭐 이스타나 뭐 이런 걸 보고 뭐 벤츠에서 가져온 엔진 썼다고 해서 계속 막 광고를 했는데, 얘는 거꾸로 벤츠에 팔 뻔한 대단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 있고 좋은 차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이 차는 굉장한 차입니다. 자, 이 차가 왜 굉장했냐면, 그 당시에 이런 차가 없었어요. SUV면서도 도로에 그냥 다녀도, 이런 아스팔트 도로에 다녀도 굉장히 편한 SUV, 이런 장르를 만든 최초의 도시명 SUV가 바로 기아 자동차, 한국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SUV 전통의 이제 프레임 바디를 썼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지만 프레임 바디를 썼는데, 프레임 바디를 그냥 쓴 게 아니라 프레임 바디를 이쪽 바닥에 깔고 이 앞에 휠, 뒤에 휠 이제 바퀴 쪽 부분은 살짝 이렇게 꺾었어요. 아치형으로 꺾어가지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SUV 같지 않게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 차는 2001년도까지 이제 장수를 하는데, 제가 가져온 모델은 이 아멕스라고 해서 후기형 2001년식 그랜드 모델입니다. 네, 그랜드라고 해서 뒤에가 조금 더 넓은 모델이에요. 한국 시장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굉장히 좀 투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SUV 하면 남성미 있고 거칠고 막 산 타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범퍼도 달고 막 나왔었는데, 후기형으로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세련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디자인 보고, 저도 어릴 때지만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스포티지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어쨌든 전면부를 보면은 아멕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성미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범퍼가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차가 좀 특별한 게, 진짜 좋은 엔진은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솔린은 구하지 못해가지고 디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기형 2.0 디젤 인터쿨러가 장착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옆쪽으로 갔을 때 보시면 도시명 SUV라서 그런지 되게 동글게 이렇게 예쁘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얘는 이제 롱바디에서 좀 못생겼는데, 숏바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딱 끊기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맨날 옛날 차들 보면서 스포티지 맨날 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어요. 그나마 이것도 상태가 좋긴 한데, 혹시라도 스포티지 판매하시는 분들, 괜찮은 상태에 있는 분들, 뭐 파이널 버전 다 좋습니다.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으로 봤을 때 휠도 이렇게 순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멕스 버전은 이렇게 투톤으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맨날 내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디자인, 네 옷이나 똑바로 입으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얼굴은 지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로 왔을 때도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원래는 초기형 같은 경우는 여기 SUV 특성상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하나 달아줘야 된다고 크게 이렇게 달려 있었었는데, 후기형으로 가서 그게 점점 없어졌습니다. 저는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후사경에 달려 있는데 누가 훔쳐갔네요. 여기 예전에는 이 SUV 밑에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고 요 안에를 봤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고, 범퍼도 좀 투박해요. 여기 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범퍼 가드를 부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스포티지 트렁크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불편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키를 돌리는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그랜드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도시명 작은 SUV답지 않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강하래요. 이따가 제가 실내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트렁크 보시면 와, 옛날 차 같지 않게 엄청 커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예전에는 요 뒤에 있었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를 접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넓어지긴 하는데 옛날 차다 보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플랫으로 이렇게 쫙 펴지진 않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정도 공간이었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전석으로 가서 실내 이목저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탈 때 요 중심이 낮아가지고 다른 SUV나 이런 거 비례해서 굉장히 타고 내리기가 편합니다. 그 당시 이제 기아 자동차 특유한 모양의 대시보드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디젤 차고 터보가 돼 있기 때문에 2000rpm부터 터빈이 도나온다 해서 계기판에 RPM 게이지 보시면 터보라는 게 글씨가 써 있네요. 그 당시 기아 자동차가 이제 알파인이라고 일본의 오디오 회사랑 이제 제휴를 많이 했었는데 알파인 데크가 이렇게 순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그레인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는 무늬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컵홀더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겨울철에 이제 히터나 이런 걸 키면은 음료수를 놨을 때 조금 막힐 것 같아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2륜, 4륜 전환 장치예요. 2H는 이제 2륜 하이, 4H는 4륜 하이, 그 다음에 4륜 L이면 4륜 로우라고 해서 떼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완전 가파른 경사나 뭐 무거운 거, 뭐 언덕백이 막 심한 길 올라갈 경우 이 L을 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60km 이내에서 속도에서도 4륜을 요즘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요. 서서 N에다 넣고 조절을 했었던 방식인데 기아 자동차에서 뭐 플라이 투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60km 주행 중에도 2륜에 4륜으로 변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신에 로우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서서 변환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화장 거울을 볼 텐데 열어보겠습니다. 오, 지금 이 차가 2001년식이거든요 그러면은 17년 된 차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이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다시 닫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랜스퍼 이 아까 2륜 4륜 조작 장치에 대한 요 내용이 조작 요령이 나오는데 고속에서는 고속 2륜 구동 뭐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네, 중립 상태 뭐 해서 나오는데 아까 60km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60km 이하에서 주행 중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여기는 80km 이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아마 후기형으로 가면서 좀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는 여느 SUV처럼 보면은 앞좌석보다 뒷자리가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위에 천고가 되게 높습니다. 공간이 좀 남고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넓고요. 기능은 특별하게 없고 이쪽에 보니까 아까 제떨이랑 이렇게 작지만 컵홀더 하나가 제공을 하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트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리클라이닝 기능이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요거를 잡아 당겨서 뒤로 제끼시면 네, 이렇게 눕혀집니다. 눕혀지는데 주행 중에는 이 눕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뒤에서 후방 충돌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가급적이면 각도를 세워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 이거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또 획기적인 게 하나 뭐 있냐면 바로 양옆으로 팔걸이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 놓고 얘를 당겨서 누우면 이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나온 SUV에도 절대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 규정상 이 각도도 제한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이거는 왜 안 돼 있지? 이것도 안전 때문에 그런가? 요것도 예전에 무쏘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네,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고 보통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지도를 이렇게 가득 들고 다녔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리고 천장에는 그 등 램프가 딱 하나 자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즘 차들은 뭐 앞에도 적용되고 뒤에도 적용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하나만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희 파파게러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옛날 한국 전통의 차량부터 시작해서 수입 옛날 차, 그 다음에 지금의 슈퍼카나 지금의 현대에 나오는 모든 차량들을 하나하나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욕설만 아니면 돼요. 묻자꾸자 막 욕하는 것만 빼고 제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플이라도 댓글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파파. 네, 감사합니다. 뭐 괜찮아요. 지금 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편해요.